정철의 관동별곡 할 겁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은 강원도 영동지방의 정철이 이전 어떤 관찰사로 부임해서 관동 팔경에 대해서 쓴 작품인데, 관찰사라는 직함은 그때 당시에 도지사, 지금 현재 말할 때는 도지사의 어떤 직함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철이 강원도 쪽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훌륭한 풍경들을 보고서 쓴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동별곡은 가사문학인데요. 가사문학 중에서도 기행가사, 양반가사, 정격가사라고 하는데, 기행가사라는 거는 어떤 여행을 가서 기행해서 가사 이걸 했다, 가사 문학을 지었다. 그래서 이 기행가사에는 주로 여정, 견문, 감상의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정이라는 것은 경로, 견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것, 감상은 느낀 것,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양반가사 그리고 정격가사가 되어 있는데, 정격가사는 뭐냐면 낙구, 맨 밑에 낙구가 거기가 시조의 종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시조의 종장은 3543의 글자 수를 맞춰요. 그래서 그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격가사랑 반대되는 가사의 이름은 변격가사라는 것도 간단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성격은 유교적이고 도교적이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이다. 주제는 관동지방의 절경유람과 연금 및 애민정신, 그 다음에 사음보, 우리 송미인곡 같은 것도 다 사음보였던 거 기억하세요? 가사문학은 사음보가 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면요. 이 첫 부분도 굉장히, 여기서 첫 부분, 관동별곡 첫 부분은 첫 부분이라서 그런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 이렇게 표시해서 발표나 해주세요. 자, 강호의 병이 깊어. 자, 강호, 자연의 병이 깊은데,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줄치고, 강호는 자연이고, 자연이니까 대유법. 대유법은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연을 말하고자 하는데, 강호라는 단어를 써서 자연을 대신 말한다, 대신 비유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강호의 병이 깊은 거는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서 중림에 누웠더니, 자, 중림은 뭐냐면 옛 고사성어에 중림칠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중림에 7명의 현명한 사람들이 은거한다라는 거에서 중림을 띄워온 거야. 그래서 이 중림은 뭐냐면 지금 은거지, 지금 여기 우리 정철님이 있는 창평을 이야기한 거다. 은거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고질병처럼 돼서 은거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기시니, 방면은 관찰사 직접 말하는 거라서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의 직분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도록 만극하다. 우리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끝이 없다. 그 다음 밑에 연추문 들이달아 경의 남문을 바라보며, 연추문으로 달려 들어가서 경의 남문을 바라보며 하짓고 물러나니 옥절이 앞에 섰다. 옥절이라는 거는 관찰사의 어떤 표철이라는 건데, 그런 게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략법이 드러나거든요. 자, 생략법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임금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할 때는 임금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고 굉장히 귀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과정을 쭉쭉쭉쭉 나열하는 작품들이 많은데, 여기서 임금을 뵙고 어떤 그 관찰사의 뭐를 받고 부임을 하고 이런 어떤 절차를 과감히 생략했다, 여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략법을 사용한 효과, 속도감이 높아진다, 메모 하나 해주고, 그 다음 평구역, 말을 갈아타고, 말을 갈아 흑수 여주로 돌아드니, 섬강은 어둠에요 치약은, 여기 치약산이거든요. 치약은 여기로다 라면서, 섬강은 어디인가, 치약은 여기로다 라고 하면서, 자, 여기까지 관찰사 임명과 부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거, 과정을 생략했다, 임금을 뵙고 하직하는 장면 같은 것들을 원래는 쭉쭉쭉쭉 써야 되지만 여기서 생략을 했기 때문에 속도감이 느껴진다 까지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밑에 소양강 내린물이 어들어도 든단 말이고, 자, 여기 엄청 중요하거든. 여기 왜냐하면, 자, 이 소양강이, 자, 봐봐,
그 소양강이 흘러내리는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가 현대어 해석이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소양강이 흘러서 한강으로 가고 한강은 한양에 있기 때문에 한양에 있는 임금님을 생각한다는 말이거든 이게. 그래서 잠깐만, 소양강이 한강으로 흐르고 한강은 한양에 있고 한양에는 임금님이 계신다. 그래서 여기에선 연상을 통한 이런 연상 과정을 통해서 연군지정을 표현한다. 별표하셔야 돼요. 그 다음 밑에 고신거국의 백발도 하도할시다. 자, 우리가 백발이 생긴다는 거는 머리가 희어진다는 거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신거국, 임금의 신입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신하가 서울을 떠나가면서 그 백발이 많아진다, 근심이 많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봐봐, 나라를 걱정하는, 왜냐면 임금 곁을 떠나는 어떤 신하가 걱정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국지정의 표현이다. 여기도 별표 하나 해주세요. 그 다음 밑에 동주의 밤이 개고 새와 북간정에 올라가니, 북간정이라 정자에 오르니 삼각상 제일봉이 높은 봉우리가 함하면 베리로다, 웬만하면 보일 것 같다. 자, 봐봐, 삼각상 제일봉이, 우리 지금 저기 어디 강원도 가서 북한산이 실제로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지는 않잖아. 산에 강원도에 가서 북한산에 있는 산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연군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안 보이는데 보일 거라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계신 북한산이다, 거기가 보이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임금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한 거다, 연군지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궁왕대걸 터에 오작이 지직이니, 대국봉을 세웠던 궁예학의 대열터에 까마까치가 지적이니까 오작. 청구,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역사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 봐봐, 역사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옛날 그 궁예 왕 그 대궐 거기에 까마귀 까치만 나 알고 있어. 지금 옛날에는 그 대궐이었던 곳에 지금 가보니까 까마귀 까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뭐지? 우리가 있었던 것은 그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인생 무상을 느낀다. 그 다음에 맥수지탄 하나 표시해주세요. 맥수지탄이라는 거 우리 이제 문학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느끼는 한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망국의 한해 정서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별표 많이 할 건데 봐봐, 소양강 이런 거에서 연군지정 나오고 고신거국, 우국지정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회양의 이름, 옛 이름, 회양이라는 옛 이름에 마초와 같을시고, 마침 같구나.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옛날에 회양이라는 데에서 급장유라는 뛰어난 선정을 베푼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회양이라는 데가 지금 거기 중국의 회양과 같구나. 그렇다면 그 중국에 회양이라는 데가 있었던 급장유라는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중국에 있었던 그 정치 잘하고 그렇게 잘했던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바로 내가 급장유처럼 선정을 베풀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봤을 때 급장유의 풍채, 모습을 고쳐 아니 볼게이고, 고쳐라는 말 일단 하나 알아둘 건데 일단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쳐서 다시 아니 볼게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중국의 급장유처럼 내가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의 포부를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관찰사로서의 선정 포부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넘어가서 금강산 유람, 내금강산 유람. 자,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선생님이 이거를 메모를 몇 가지 하실 건데,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유람하면서 보면서 썼던 그 작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쓴 건지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곳곳에서 알려줄 테니 곳곳에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영중이 통치 지역이에요. 거기가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인제 감형하는 일이 없고, 무사하고 일이 없어. 그 다음에 무사,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시절이 3월인제 시절이 춘 3월이에요.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걸쳐 있다. 자, 풍악은 뭐냐면 봐보세요, 얘들아.
우리 금강산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부르는 그 명칭이 달라. 봄에는 금강산이라고 하지만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굴산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풍악으로 말하는 건 풍악산, 금강산의 가을 명칭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천 고을의 시내를 따라 난 길이 금강산으로 뻗어 있다 라고 말을 해줬다. 체크해 주시고. 봐봐. 근데 왜냐면 지금 위에서 3월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풍악산이라고 하면 그 지금 계절감, 그 시대적, 그 시간적 시간 배경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왜 풍악으로 썼냐 그걸 물어본다면 흥취를 돋우기 위해서 금강산의 가을 명칭을 사용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창을 다 떨치고 석경에 막대를 짚어서 백천동에 겉에 두고 만복동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봐봐. 가명안에 일이 없대. 시절도 3월이야. 너무 날 좋고 막 밖에 나가기 좋아. 그래서 화천 고을의 시를 따라서 난 길을 보니까 금강산이 뻗어 있구나. 너무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네. 그리고 행장을 다 떨쳐버리고 가볍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짐을 많이 가져가지 않고 가볍게 좁은 길에서 지팡이를 짚고 가고 있어. 그래서 백청동을 지나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갔어. 자, 그럼 내가 있는 곳 어디? 만폭동 계곡이야. 그 다음에 옷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해초리. 이거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지금 계곡으로 들어가서 딱 보는 거 뭐야? 폭포지. 나 지금 폭포 있는 데로 왔잖아. 지금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와서 폭포를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 폭포 은 같은 무지개고 옷 같은 용의 초리고 용의 꼬리다 라고 말했어. 그래서 은 같은 무지개 여기 표시하세요.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여기 다 폭포를 비유하는 말이다. 다 알아두셔야 돼요. 은같이 하얀 무지개면 저 보이는 것이 옷 같은 용의 꼬리처럼 밑에 섣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퍼졌으니 자자시니 소리도 우렁차면서 심리 밖까지 퍼졌대. 심리 밖까지 퍼졌다? 이거 과정법이죠. 그 다음에 밑에 들을 때는 우레러니 보이는데 본인 눈이로다. 자, 봐봐. 우레소리가 먼 데서 들을 때는 우레소리 같더니 가까이서 가보니까 흰 물이래. 뭐냐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표현법 알아야 돼. 봐봐 얘들아. 뭐뭐 같은 무슨 법? 직유법. 은 같은 무지개라고 하면 무슨 법? 은유법.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반복된다. 비슷한 구절의 반복 뭐야? 대꾸법이잖아. 그치? 여기서 그래서 직유, 은유, 대꾸 다 나오고 밑에 보면 우레도 폭포를 우레 소리라고 했잖아요. 우레 소리. 그러니까 얘도 폭포를 말하는 거, 얘도 폭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6가지가 폭포를 말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레가 소리야. 그럼 얘는 청각이잖아요. 얘는 뭐야? 본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뭐야? 시각. 그래서 복합적인 감각을 표현했다. 공감각이랑 복합이랑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는 거는 얘는 지금 그냥 나열이거든요. 심상의 나열. 그래서 얘는 청각이고 얘는 뭐 시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옆에서 나열했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복합 감각적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은유법, 대꾸법 다 쓰인 거 요거까지 체크해 주시면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금강대라는 데가 뭐냐면 이 대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제 어디 뭐 산 같은 데 갔을 때는 이렇게 원 기둥처럼 이거 너무 좀 좁게 그렸는데 뭐 이렇게 넓은 이런 대 같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이게 좀 이상한가? 자 이렇게 산이라고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이런 원 기둥 같은 데를 대라고 하거든. 거기에 맨 위층에 보니까 학이 새끼를 쳤대. 자, 금강대 되게 학이 새끼를 쳤구나. 춘풍 뭐야? 봄 바람, 옥정성, 옥피리 소리가 첫잠을 깨웠던지 선잠을 깨웠던지. 그 다음에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소소 뜨니 호의 현상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보면 흰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말하죠. 여기 별표 하나 할게요. 쉽게 말하면 그 유관순 열사가 입고 있는 옷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분이 이렇게 밑에 치마가 까만색이고 위에 이렇게 하얀 저고리 입고 막 이렇게 그런 우리 많이 본 사진이 떠올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이 허공에 소소하게 떴대. 자 봐봐 다시 말할게. 지금 내가 금강대에 올라갔더니 거기 학이 새끼를 쳐 있대. 학이 위에가 새끼를 쳤어. 그 다음에 옷 같은 걔를 보고 있었는데 걔가 춘풍의 그 봄바람의 그 오피리 소리에 선잠을 깨었던지
호의 현상이 방공에 솟아들이 날아갔어. 자, 그러면 얘 말하는 게 뭐야? 날아갔대. 지금 뭔가 첫잠을 깨서 날아갔대. 누가? 얘. 학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을 이렇게 흰 조거리에 검은 치마라고 표현한 게 의인화다. 이것도 알아두시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서호 옛주인이, 서호 옛주인이랑은 뭐냐면 그 정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잠깐 보면 송나라 시인 인포가 학을 부인으로 여기고 지낸 데서 유래한 말로, 인포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데 학이 뭐 나의 부인이다 뭐 이렇게 지냈는데, 그래서 이 화자가 학이 자신의 인포인지, 학이 자신을, 나를 인포인 줄 알고 반겨서 논다고 생각한다. 자, 봐봐. 그러니까 이 학이 나를 그 옛날 그 시인 인포라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막 이렇게 노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서호의 옛 주인 누구다? 인포를 말하는데 인포는 누구나? 나. 정철. 메모해 주셔야 돼요. 반겨서 넘노는 듯.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는 것, 보고 있는 건 학이고, 여기서는 도교사상도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소양로, 대양로, 눈 아래 굽어보고, 소양로봉, 대양로봉을 눈 아래 굽어본대. 그럼 보는 거 뭐야? 금강산, 소양로, 대양로봉 바로 나오죠. 정양사의 진월대에 고쳐 올라 앉으니 여산. 자, 여산이라는 건 중국 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봐, 내가 지금 금강산이잖아요. 아까 금강산에를 여산이라고 이제 비유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도 그 금강산의 참모습을 말하는 비유하는 거다. 진목목이 여기에 다 배는가. 그러니까 중국의 멋있는 산을 이야기하면서 이 여산의 진목목이 우리 금강산이구나.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에서 다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것은 얘, 있는 곳은 진월대. 왜냐면 진월대에 다시 올라 앉았다고 했기 때문에 메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화,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시자. 자, 헌사토 뭐냐면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자, 그래서 조화옹이, 조물주가 야단스럽구나. 왜냐면 지금 너무 예뻐. 금강산이 너무 예쁘니까 참 야단스럽게 만들었구나. 절경 예찬하는 말 체크해 주시고,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라고 하는 부분, 이건 뭐냐면 산봉우리가 되게 이렇게 되게 멋있다. 날거든 뛰지나 말지, 섰거든 솟지나 말지처럼 우리 산봉우리 너무 멋있구나. 산봉우리의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묘사했다. 부영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자, 우리 산봉우리, 나 지금 산봉우리 보고 있어. 산봉우리 너무 예뻐 라고 하는 말. 동명을 박찾는, 얘 지금 산봉우리가 어떤지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동명을 박찾는 듯, 북국을 개하는데, 북국을 개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막 너무 예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다가 북국을 괴하는 게 뭐냐면 떠받치고 있는 뜻이야. 그래서 북국 동그라미, 얘는 임금을 표시한다. 임금을 얘기한다. 임금을 떠받들고 있는 모습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꾸법, 열거법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금강산 봉우리다. 그래서 금강산 봉우리가 너무 예쁘다. 예찬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높을 시고 망고대에 외로울샤 혈망보빙. 봐봐.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보빙 뭐야? 숑숑 이렇게 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뭐다? 도치법.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구절의 반복 대꾸법. 그 다음에 뭐봐? 높고다 망고대 혈망봉이 외로워? 의인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망고대 혈망봉은 뭐 직관 중신하는 상징하는 사물로서 작자 자신의 모습을 뜻한다 까지 알아주시면 되고, 하늘을 추밀어 무사히를 사로리라. 봐봐. 그 하늘을 치밀어, 무슨 말씀을 사려고, 임금을 치솟아, 무슨 일을 말하려고. 그래서 하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임금님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무슨 말을 하려고 임금을 상징한다. 아직 메모해 주시고, 천만겁,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는가. 자, 뭘 굽힐 줄 몰라? 지조, 절개 메모해 주시고. 자, 그러니까 굽힐 줄 모른다는 건 항상 우리가 이렇게 꼬라지지 않는, 우리가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꼿꼿한 걸 지조 절개
애가 있다고 하고, 이렇게 막 꼬부라지고 이렇게 꼬부라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약간 유연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에서 굽힐 줄을 모른다 라고 하면 뭐 지조절개, 강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와, 너로구나. 너 같은 것이 또 있을까? 자, 봐봐. 지금 내가 진월대에 있으면서 너로구나. 너 망고대 혈망봉 너 같은 애는 또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사실 너처럼 방금 전에 계속 뭐라고 했냐면 지조절개의 모습을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지조절개가 엄청 많구나. 너는 엄청 강직하구나. 너 같은 애는 또 없을 거야. 너 같은 꿋꿋한 기상을 지닌 것은 또 없을 거야.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하면서 서리법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없을 거야 라는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참뜻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국지정이 나타난다까지 하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토요일날 진도 나간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까지, 그 밑에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공부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